중부지방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현재 이 비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 강원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구름대가 북상을 하면서 이 서울의 오전에 강했던 빗줄기는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 현재는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동두천과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당 50mm 정도에 되는 비는 네. 양동이로 물을 그냥 들이붓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지금도 이 잠수교 등 일부 도로가 통제가 되고 있고 서울 대곡교와 남양주 진간교가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다시 빗줄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굵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근길에도 이 큰 혼잡이 우려가 됩니다. 이 서울시는 계속되는 폭우로 교통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또 수도권 등 중부에 최고 150mm가 더 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을 따라 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저녁부터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비가 소강을 보이고 있는 경기 남부 그리고 이 충청 지역으로도 비가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이 비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50에서 100mm 그리고 많은 곳 수도권에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밤사이 피해가 많이 속출했었던 이 충청 지역에서도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은 폭염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전국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렇게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부는 폭우, 남부는 이 폭염이 이어져서 올해 장마 이 반쪽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는 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을 하면서 이 비구름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강수대를 좀 살펴보면 마치 한반도에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이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서지를 않고 비구름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데 이 북쪽에서는 반대로 이 찬 공기가 강하게 누르는 형국, 그러니까 두 공기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비구름이 이 중부지방에 마치 압축돼 있는 것처럼 정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체한 비구름을 따라서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또 밀려오다 보니까 이 폭염, 열대야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폭염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아주 심한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강릉 지역의 최저 기온이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낮만큼 아주 더운 날씨가 아침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6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아침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장마 반쪽 장마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거를 또 야행성 장마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왜 밤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장맛비 좀 살펴보면 유독 또 야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시간을 좀 살펴보면 이 대부분 밤과 새벽 시간대였는데요. 이 대비가 취약한 야간에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밤에 비가 집중되는 것은 낮과 밤의 이 수증기 유입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고 이 지면에서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 공기 중에 미세한 움직임을 이 난류라고 하는데 네. 이 난류가 낮 동안에 강하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들어올 때 수증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제 지면이 식으면서 난류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수증기가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구름에 연료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비구름에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이 되는 야간에 더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최근 장마철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취약 시간에 비가 아무래도 집중되다 보니까 대비 차원에서는 대비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오고 주말에는 좀 맑은 날씨가 되지만 장마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또 내릴 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단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을 때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잘 점검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면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 같은 곳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만약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이 됐다면 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에 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또 이제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신호등 그리고 고압전선, 가로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네.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저지대 지역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나 또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고 또 만약에 대피해야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튜브나 구명조끼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침수된 집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붕괴 가능성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집에 이 가스가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해야 되고 또 전기가 차단돼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